다음에 이 용신도 보면은 여기 와가지고 묻는 분들도 계시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사주 보러 갈 때 맨날 용신 용신 하잖아요. 용이라는 건 솔직하게 말하면 이제 격을 잡는 이유도 용신 뽑기 위해서고 신강신약 잡는 이유도 용신 뽑기 위해서고 다 용신 뽑으려고 하는 내용인데 사주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도 용신 뽑으려고 하는 거고 사주를 물상해 보려고 하는 것도 용신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옛날 과거에 뭐 몇 개 책에는 용신론이 없는 책들이 있었어요. 고전 중에.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용신을 그냥 사주에서 계절을 볼 때, 아, 계절에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들어오면 그래, 네 인생이 안정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온 게 사실은 용신론의 기초인데 계절을 본 거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용신을 처음 볼 때는 억부나 이런 걸로 본 게 아니고 계절에서 네가 더우니까 그늘막이 있으면 좋다. 네 사주에서. 왜냐면 그늘막이 있으면 시원해지잖아. 시원해지고 그다음에 물이 샘물이 좀 있으면 좋다. 왜냐면 마실 물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막 이런 식이었거든. 그래서 보면은 사주상에 필요한 용신들을 콕콕 집어가지고 뭐 갑이면 갑을 찍어갖고 이 사주엔 갑 필요해, 개 필요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붙였어요. 뭐 갑 필요해, 신 필요해, 병 필요해, 뭐 기 필요해 이런 식으로 붙였어. 막 요즘처럼 막 세력이 용, 그러니까 불이 용, 뭐 물이 용, 뭐 이렇게 본 게 아니고 옛날에는 이 사주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붙였어요. 그래서 네가 이런 운대가 들어오면은 여름이니까 아 가림막운이 들어왔네? 가림막운이 들어왔으니까 네가 인생이 좀 시원해졌다. 좀 일하는 것도 좋을 것이고 활동하는 것도 좋을 것이고 이렇게 막 해석을 해준 거야. 그냥 계절에서 봤으니까. 그다음 물이 들어왔네? 물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 근데 가림막은 지나가 버렸잖아. 가림막은 지나가고 물이 왔으니까 어떻게 돼? 아, 그래도 네가 더워도 마실 물도 있고 식히기도 하고 씻기도 하고 그렇게 샤워도 하고 도움받을 일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본 거야. 그렇게 처리를 한 거거든. 어, 그래서 이 계절로 볼 때는 그 불기운 용 뭐 이렇게 본 적이 없어요. 얘한테 필요한 거 도구가 필요하면은 경신 가벌을 줬고 그다음에 온도나 이런 게 필요하면은 병임 전개를 줬고 그다음에 뭐 땅이나 이런 게 필요한 무기를 줬고 그렇게 줬거든. 그게 이제 예전에 하던 겁니다. 용신이 아니고 그때는 그냥 계절에 필요한 걸 갖다가 준 거죠. 그래서 그걸 공부하느라 다들 머리가 이제 뽀사질 뻔했죠. 왜냐하면은 그 책에는 보면은 매 월별로 필요한 거, 안 필요한 거, 구성해서 필요한 거, 그걸 다 적어 놨거든. 그러니까 머리가 뽀개질만 하지. 그걸 다 외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신강신약이 나왔습니다. 신강신약이. 왜냐하면은 신강신약이라는 의미 자체가 강한 사람은, 그러니까 강하다라는 의미는 자기가 기운이 강하다. 뭔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 또 사람이 힘든 상황에서도 이겨낸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겨낸다 이 의미인 거죠. 신강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어떤 즐거움이나 이런 게 닥쳐도 스스로 이겨내고 컨트롤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신강하다. 이렇게 딱 구분을 하기 시작한 건데요. 그럼 신약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스스로 해결할 길이 막막하고 그 다음에 우유부단하고 뭐 등등 이런 말을 붙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강의 반대말을 붙이기 위해서 태어난 게 신약이에요. 왜냐하면 그 논리를 세워야 되니까. 신강에 대한 논리를 세웠으니까 거기에 돼 있는 반대점이 신약이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굳이 막 신약 사주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평가하고 막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반대 내용을 적어 놓은 거지.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 이게 공식이 만들어지니까. 신강과 신약이란 공식이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사주가 또 신강하네. 왜냐하면 옛날에는 내가 해결하는 걸 우선으로 쳤단 말이에요. 보면은 큰 인물들이 보면은 자기 인생에 자기가 해결해야 뭐든지 된다 이렇게 식으로 다 보이잖아요. 옛날 위인들은. 왜냐하면 칼싸움 할 때고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등등 이럴 때니까 내가 강해야 된다고 본 거지. 그래서 신강을 예전에는 무조건 좋게 본 거예요. 그냥 다른 이유 없이 무조건 좋게 본 거예요. 큰 인물이 되려면 신강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게 사람이 신강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내가 엄청 강해, 역경에도 강해, 그렇게 되면 내가 큰 인물이 됐어. 그럼 신강이 모든 걸 조율을 하려고, 특히 보면 재성을, 왜냐면 비겁이 강하다는 소리니까 재성을 극하려고 되겠죠. 그럼 재성이라는 걸 어떻게 옛날에 봤느냐? 여기 보면 여자고 돈으로도 봤지만 민초들로 본 거야. 민초들로 재성을. 그냥 거기서 돈이 나오잖아요. 오열을 빼내야 돈이란 게 생기죠. 그렇게 본 거야, 재성을. 그래서 성군이 되기 위해서는 신강하면, 네가 너무 강하면 강압적으로 사니까, 강제 강압을 해서 사람들한테 많은 걸 얻으려고 드니까 관이라는, 그러니까 법이라는, 또 공부랑, 이게 법이 또 공부의 일종이거든요. 왜냐면 법률이나 이런 게 다 공부잖아. 그게 너도 제어를 해야 된다. 국가가 또 개인을 제어를 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수탈하는 걸 또 이게 국민들을 보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신강하면 관이 있으니까, 관이 있어서 관에 들어가서 종사하니까, 내가 그러니까 국가 기관에 들어가서 종사를 하니까 내가 수탈하기보다는 더 많은 좋은 것들을 내뱉는다. 이렇게 된 거야. 더 좋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더 좋은 위치에 가게 되고, 높은 위치에 가게,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옛날부터 좋다고 한 거는 무조건 이제 정인, 정관, 정제거든요. 이 세 개를 무조건 좋다 그랬어, 옛날에는. 그러니까 녹봉을 먹어도 얘가 정관으로 녹봉 먹든지 정인으로 먹든지 정제로 먹든지 해야, 이게 보면은 삼관오리가 안 되고 좋은 정치인이고 조정인이 되는 거고. 근데 얘가 편관으로 되거나 편제로 되거나 또 견인으로 이렇게 됐다. 그렇게 되면 얘는 꼭 문제를 일으키더라라는 거야. 그렇게 정해놔 버린 거야, 옛날에는. 그렇게 해놓아 버린 거지.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그 격을 뽑는다라는 내용도 보다 보니까, 격에 이제 그 수천 년간 내려온 정보들이 보니까 여기에 너무 많은 게 담겨 있는 거야. 왜냐하면 격만 내가 제대로 잘 뽑아도 어떻게 돼요? 설명이 다 들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직업부터 시작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다, 뭐 이렇게 다 들어 있으니까 이 격이라는 게 중요해져 버린 거지. 이게 변천사야, 보면은. 다주상에서 변천사야. 계절로, 원국에 있는 계절에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보다가, 그 다음에 내려온 게 이제 신강신약에서 그 용을 찾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내려온 게 이제 격국인 거야. 그렇게 내려온 거거든요. 어, 그 격국을 하면서 이제 12신살, 또 12운성,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게 된 거예요, 격국에서. 사실 12신살하고 12운성 같은 경우에는 신강신약을 사용하고 용을 잡고 이럴 때는 잘 안 쓰였어요. 그 시대 때는. 근데 이게 격국으로 내려오면서 격 가지고 이야기할 내용이 적다 보니까 12신사에도 격으로 잡고 12운송도 격으로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어느 자리에든 이제 사주 8자 중에 8개의 격 이상이 나올 수가 있게 된 거야. 그래서 이 격대는 네가 이 시기엔 이렇게 살 것이고 저 시기엔 저렇게 살 것이고라고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한 게 현대 바로 전에 사용한 방법입니다. 지금 현대 말고 100년 전에.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용신론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주류였지는 않아요. 용신론이라는 게. 왜냐하면 신강신약이 주류였지 용신이 엄청나게 주류였지는 않아. 이게 오히려 용신은 현재 시대에 내려오면서 중요시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격국을 다 외우는 사람도 없어졌고, 격이 사실 따지고 보면 천 몇백 개가 되거든요. 또 그냥 격 이름만 외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 그 격에 있는 해석 이런 것도 다 외워야 되는데, 이런 게 막 그 중간중간에 없어지고 빠지고 어렵고 막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말 그대로 그냥 겉만 남은 거지. 겉만 남아 놓으니까 해석하기가 어려워졌잖아. 옛날에는 천 몇백 개 격 가지고는 인생을 보면은 거의 맞을 수가 있었지. 천 몇백 개 가지고는. 근데 지금은 정격 10개죠. 특수격 있죠. 파격 있죠.
뭐 그런 거 다 합해도 한 100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 이게 보면 용신론이 땡겨와진 거지. 용신론. 그 전에서 사용하던 거. 신강신약하고 이제 격북하고 용신하고 이거를 합친 거야. 전체적으로. 합쳐가지고 전 시대에 이제 사주를 풀기 시작한 거지. 왜냐하면은 과거 같은 경우는 내 학파의 것만 썼거든. 근데 현 시대는 정보들이나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짬뽕이 된 거야. 짬뽕이 되면서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도인들, 어, 도경, 또 재산, 그다음에 제가 오랜만에 그 이름이 이석영 선생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삼도인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전랑기고 삼도인 시대를 겪으면서 그분들이 주로 이제 했던 논리들이 주축이 됐고 한국 쪽에서는 주축이 되었고 근데 그분들한테서 수제자로서 완전히 다 배운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식 제자나 이런 분들은 계세요. 수제자나 이런 분들도 계시고 저희 스승님도 보면은 재산 선생님 제자분이시죠. 근데 이게 보면은 다른 사람의 머리를 내가 다 배울 수 없잖아요. 문제가 그런 문제도 좀 있고 그다음에 또 그분들도 연구를 하다가 못하고 가신 것들도 많아요. 음. 그렇게 되면서 사회에 보면은 막 뿌려지게 된 거지. 그분들이 해놨던 자취들 이런 것들이 막 뿌려지니까 감정 기록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어, 보면은 이거랑 저거랑 그러니까 막 혼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랑 저거랑 뭐 여거랑 뭐 등등 엄청 혼합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현대 사주가. 그래서 지금 현재 사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근본을 따르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근본을 따르고 있는 곳은 없고 딱 그 문파만 그 문맥만 하고 있는 곳은 없고 이 책에서 좋은 부분 저 책에서 좋은 부분 이거 다 짜집기 해서 쓰고 있는 게 현대사주고